뉴스에서 5세대 실비 관련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뭐가 바뀐다는 건지 기존 실비랑 뭐가 다른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개정되는 5세대 실비에 대해 보장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실비를 바꾸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구댕구맘TV입니다. 오늘은 개정을 앞두고 있는 5세대 실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비보험이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쉽게 말해서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 검사 등을 받고 나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본인 부담으로 낸 비용의 일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실손, 실비 각각 다르게 불리기도 하는데 실손보험과 실비보험은 같은 말입니다. 제 생각에 이 실비는 대부분 들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비가 가입 시기에 따라 세대별로 보장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실비는 이미 2009년 이후 수차례 개정이 진행되었고 2021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실비는 4세대 실손보험이에요. 오래된 실비가 보장은 좋은데 계속 보험료가 오르면서 비싼 편이며, 특히 4세대부터는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보험료가 올라가고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를 더 싸게 해주는 등 차등 구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럼 실비가 개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료비 중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있는데요.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일부 비용을 대신 내주는 항목을 뜻하고, 비급여는 반대로 건강보험이 지원해주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 과잉이 심해지고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부담금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가 크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도수치료나 미용 성형외과 같은 비급여 진료는 수익성이 높아 의료기관이 관심을 끌지만, 응급치료나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는 상대적으로 외면받기 도 해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영향 및 흐름에 따라 개편하게 되는 것이죠. 5세대 실손, 그럼 어떻게 바뀌나요? 우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급여 항목에 대해 중증 환자의 가능성이 높고 과잉 이용 가능성이 낮은 입원 급여는 지금처럼 본인 부담률 20%가 유지되면서, 외래 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과 연동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감기로 본인 부담률 60%인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하게 되면 6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0%만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중증 환자와 비중증 환자를 나눠 보장을 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증 환자라고 하면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 난치와 같은 선정특례 질환자를 말하며, 비중증은 그렇지 않은 일반 환자를 의미합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기존 4세대 실비와 동일하게 급여 20%, 비급여 30%,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하는데, 종합병원 입원 시 연 500만 원을 넘는 본인 부담금은 추가 지원해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없는 4세대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이 좀 강화되었어요. 즉, 과거에는 종합병원 입원 시 자기부담금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도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구조였는데, 5세대 중증특약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연 500을 넘지 않게끔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비중증 환자의 경우 비급여 보장 한도가 연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병의원 입원은 해당 300만 원으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최대 50%까지 상향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30%였는데 20%나 이제 자기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4세대와 같이 할인 할증제가 운영돼서 병원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5세대 실비는 도수치료, 근골격치료, 비급여 주사 항목은 보장이 축소되거나 보장이 제외될 수도 있다고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존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출산, 난임 관련해서 급여 의료비가 신규로 보장됩니다. 출산은 앞두고 있는 분들은 혜택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아직 개편 및 검토 중이기 때문에 실제 5세대 출시 시점에는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실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대 실비로 갈아타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나요? 5세대는 특약 선택을 통해 보험료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5세대는 4세대 대비 보험료가 30에서 50%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증만 가입 시 4세대 실비 대비 약 50%
20%까지 저렴하고 중증, 비중증을 둘 다 가입 시 약 30%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 어깨 등 비중증 치료를 자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중증 특약은 빼고 보험료를 줄이는 게 유리합니다. 5세대 실비, 그럼 언제부터 나오나요? 5세대 실비 보험은 2025년 말 출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실비 유지, 전환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기존 실비를 유지하는 게 나을지 전환하는 게 나을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람마다 환경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면 기존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좀 나은 선택일 수 있고, 병원에 거의 잘 안 가고 보험료를 아끼고 싶으신 분이라면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장이 줄기 전에 4세대 실비로 전환하는 건 어떨까요? 2000년부터 2017년 가입자라면 보장은 넓지만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가 꾸준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축소되기 전에 4세대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가입자는 재계약이 필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는 유지하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5세대 실비가 출시되면 기존 실비가 5세대로 자동 전환되는 건가요? 기존의 3, 4세대 실비의 가입자는 경우는 재가입 주기가 있어서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15년 또는 5년마다 재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즉 2018년에 가입한 3세대 실비 가입자는 재계약 주기가 15년이기 때문에 15년 후인 2034년에 실비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다만 예전에 가입한 1, 2세대 가입장의 경우는 변경 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재계약이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지만 만일 내고 있는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충분히 고민한 후에 4세대 혹은 5세대 출시 이후 전환을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비는 세대별로 보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의 시기를 잘 확인하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전환하는 게 이득인지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이제는 단순히 실비 하나만 있으면 끝이 아니라 내 건강 상태에 맞춰 설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즉 실비보험 보장은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비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액 담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으로 함께 구성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가지고 계신 실비를 전환하는 게 나을지 또는 가지고 계신 보험이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체크해드리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